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티비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상승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소식 이모저모 금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지속해서 미국장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항상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차트 속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군중 심리가 나와 있어요. 나스닥이 전고점이었던 22,200선에 계속해서 저항을 맞다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 미국 증시 역사상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었었죠. 역사적으로 두 번째 수준의 단기 하락이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2,200선이 거의 14,700까지도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고 나스닥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자, 이 22,200선 저항 라인을 뚫을 때 이미 크게 하락을 한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벼워진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분석을 해 드려왔죠. 자, 그러한 모습이 어느 정도 높아진 10년물 국채금리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유가는 안정되어 있고 미국 경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7월 달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달이죠. 실적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 S&P 500 구속 종목 중에 약 50개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중 88%나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경기 괜찮다는 뜻이 되겠죠. 최근에 발표되었던 6월달 CPI, PPI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 CPI 지수는 다소 높게 나왔지만 PPI 지수가 예측치를 하회하고 이전 대비로도 낮게 나오면서 7월달 CPI 지수는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경기마저 좋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금일장 미국의 6월달 전월 대비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는데 6월달 수치가 전월 대비 0.6%나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5월달 수치는 전월 대비 약 0.9% 가까운 하락이 있었는데요. 강력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주가가 많이 오를 법도 하죠. 여기에 더불어서 매주 발표가 되는 게 전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는데 22만 건으로 계속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 역시 그 전주보다도 7천 건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 초반이면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25만 건을 넘어서면은 어느 정도 경고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0만 건이 넘어서면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20만 건 초반건을 기록을 하면서 미국 경기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변수는 이분이 되겠죠. 금일은 좀 잠잠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를 8월 1일까지 유예를 했기 때문에 7월 말로 갈수록 굉장히 또 많은 발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실제 드러나는 이 하드 수치들은 당초 우려했던 그런 흐름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도 얘기를 하기를 관세 인상 여파 때문에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 지출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면 당초 우려했던 급격한 위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의 상승세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미국 경기가 좋은 만큼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경기가 좀 나빠야지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금리 인하 기조가 맞습니다. 연내 한 차례에서 최소한 두 차례까지는 금리 인하가 기대되어지니까. 그리고 이분도 미국 증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만약 증시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금리 인하 카드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어제 다소 크게 올랐던 테슬라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올리고 있지만 고점도 내려가는 쐐기형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힘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고 이 힘의 분출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7월 23일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때가 되겠죠. 일단 주가의 하방은 굉장히 튼튼해 보이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단까지 고론한 마당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법도 했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분명히 테슬라 주가에는 이 로보택시 AI 자율주행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피지컬 AI에 더불어서 물리적 AI에 더불어서 LLM 모델인 그록 AI까지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 테슬라죠. 테슬라는 지금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웨이모와 로보택시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웨이모의 서비스 지역이 기존 테슬라의 이 빨간색 지역보다도 이렇게 넓었어요. 2배 정도 넓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커버리지는 웨이모의 커버리지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로보택시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좀 모양이 우스꽝스럽지만요. 자, 이러자 웨이모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뭔가 테슬라에 한 방 먹은 듯한데, 웨이모도 기존 사업 영역을 훨씬 더 넓혀버렸어요. 테슬라가 소위 웨이모를 엿먹이는 듯한 이렇게 서비스 지역을 확대를 하자 웨이모는 더 넓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아요. 웨이모와 상호 경쟁을 하면서 이 로보택시 사업 전체 파이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야지 테슬라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기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지금 보신 건 웨이모가 저녁 때 자율주행하는 것을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건데, 이 라이다 센서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자, 어쨌든 레이저를 쏘고 레이저가 다시 라이다 센서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측정해서 주변의 사물을 측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HD 맵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 충분히 피해를 줄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죠. 자, 하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다릅니다. 테슬라는 거추장스러운 라이다 센서가 없어요. 레이더 센서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온리 비전, 그러니까 카메라만으로 인간처럼 운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HD 맵이 필요가 없고, 자, 어디를 가더라도 인간처럼 사고하고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확장 영역이 넓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영상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기술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훨씬 더 그 확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글로벌 1위 인구를 자랑하는, 그리고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을 자랑하는 인도 시장에도 이제 진출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모델 라인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 1위 차량 모델 Y를 변형을 해서 6인승 모델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디자인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자, 실제로 모델 Y 6인승은 모델 YL로 불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롱의 약자인 것 같아요. 자, 엠블럼은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모델 Y가 길어졌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간결하게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명씩 이렇게 탈 수 있게 되고 6인승이 되는 거예요. 시트 배치가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X랑 비슷한 시트 배치를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기술을 갈고 닦고 있고, 특히 로보택시가 론칭을 하면서 로보택시 사업 확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약할 때 그리고 강할 때를 잘 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테슬라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크가 저점도 잘 맞추고요, 고점도 잘 맞춰왔어요. 아무래도 현재 달리고 있는 말들 엔비디아라든지 암호화폐 관련된 코인BS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이런 주식보다도요, 앞으로 달릴 말이 테슬라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2025년 올해까지는 1월달 자동차 판매량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테슬라의 자동차와 에너지 다음에 실적이 돼 FSD 로보택시는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까지 관련된 AI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EPS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실적 때문에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를 때가 바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때입니다. 2026년이 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같은 AI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옵티머스까지 있죠. 옵티머스 가치가 아마 가장 클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가까운 시일 내에 반영될 실적 부분이 FSD와 로보택시가 되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2026년 말까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수백만 대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우님께서 간단하고 좋은 계산을 보여주어서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현재 테슬라는 연간 매출액이 130조 원 정도가 되어 우리나라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진율이 8%까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한때 20% 이상도 자랑하고 15% 이상을 자랑했던 테슬라인데 계속해서 자동차 판매량을 늘리지 못하면서 그리고 AI 설비와 기술 발전에 매달리면서 EPS가 이렇게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진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웬만한 카메이커 마진보다는 아직도 높은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레거시 카메이커들이 5% 이하를 보여주고 있고 순수 전기차만 판매했을 경우는 대부분 마이너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전기차만 판매해서 계속해서 마진을 달성하고 있다는 게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AI라든지 로보택시 실적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차량이 80%고 에너지 10%, 기타 서비스가 10%라고 볼 수 있겠는데 로보택시가 들어가면 이 매출의 구성에 이제 우버와 같이 승차 공유 사업이 추가가 되겠죠. 로보택시의 연간 매출을 7천만 원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순이익을 마진 50%만 적용하더라도 3,500만 원인데요. 이것보다 마진율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순마진으로 하면 50%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로보택시를 3만 대를 연간 운영을 하면 계산을 해본 1조 원 정도가 나오고요. 순이익입니다. 이 3,500만 원에 30만 대를 곱해보면 연간 순이익이 10조 원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30만 대만 보급을 하더라도 현재 테슬라의 연간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내년부터 수백만 대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블룸버그 등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좀 낮아요. 내년에 약 3만 대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약 한 30만 대를 내년에 달성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순이익이 2배가 넘어감으로써 주가도 2배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포텐셜이 큰 사업인데 그 사업에 견고한 이리자리를 보여줌으로써 PER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주가는 PER 곱하기 EPS인데 내년에 EPS 상승이 기대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확실히 로보택시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관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PER 값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년 주가 상승은 확실시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만 문제는 그때그때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기관들과 연합한 미디어들의 쓰레기성 기사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강력하게 변동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단 이번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역시나 실적 발표 전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요. 현재 실적 예측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테슬라의 사업 구성도 복잡해지고 있고 굉장히 실적이 오르락 내리락 심한 편입니다. 현재 기관들도 야후 파이낸스로 봤을 때는 EPS 예상을 0.44불로 보고 있고 인베스팅닷컴은 0.416불로 보고 있고 위불 같은 경우는 0.32불까지도 보고 있어요. 실적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저러나 실적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현재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실적 발표 때도 올해 1분기 실적이나 작년 4분기 실적이나 어닝을 비트하지 못했었어요. 미스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다음날 크게 상승을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코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 되지는 않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주가의 변동성이 실적 발표 이후에 10%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안전벨트를 7월 23일 전후로 단단히 매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이님께서 좋은 분석 사항을 올려줘서 제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2분기 실적 예상이 너무나도 힘든데 제이님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일단 야후 파이낸스의 예측치가 EPS 0.44불이라고 했죠. 이 0.44불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로 보입니다. 자, 이번 2분기 인도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무려 5만 대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생산량도 5만 대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는 건 코그스, 즉 제조 원가가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인도량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1분기에는 모델 Y의 연식 변경, 즉 주니퍼로 바뀌면서 주니퍼가 많이 팔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는 달랐죠. 2분기는 주니퍼가 많이 팔렸어요. 주니퍼가 많이 팔렸다라는 건 ASP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평균 판매 단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출 수량도 올랐고 단가도 올랐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조 원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0.44불은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2분기 충분히 괜찮은 실적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라고 했죠. 현재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그다지 실제 이 하드 수치에 연동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로보택시라든지 옵티머스와 같은 일론 머스크의 AI 약속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진전될 수 있느냐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일단 6월달 로보택시 출시를 시작을 했고 공장에서 고객에게 자율주행으로 인도도 시작을 했어요. 올해 연말까지 미국 여러 많은 도시에서 로보택시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피닉스로 확장을 꾀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올해 미국 전체로 확장할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해준다든지 유럽으로 FSD도 출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발언을 해주면 주가가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지금 3세대 버전이 나올 예정에 있는데 연말에 기가 텍사스에 수천 대를 활용하겠다라고 발언해주면 주가가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정말 뭐 수백만 대에 달하는 로보택시가 보급될 수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굉장히 강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서 올해 말에 뭔가 굉장한 데모를 공개할 예정에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자, 이미 모델 Y 6인승은 공개가 되었으니까 이건 아니겠죠. 자, 아무래도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 버전이라든지 옵티머스 3세대의 정말 인간과 똑 닮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 드론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는 건 중국계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인 유비텍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스스로 지금 배터리 팩을 갈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장을 대부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동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중국은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미국 역시 이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트럼프나 미국 정부나 테슬라를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역시 이런 경쟁자의 모습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올해 연말이면 정말 이러한 모습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말에 이러한 광경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날을 아트라운TV 함께 하시면서 잘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투자가 정 어려우시면 아트라운TV 유료 멤버십도 한번 가입해보시는 거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